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다 보니 산림 정책의 중요성이 큰데요. 춘천 국유림 관리소가 전국 국유림 관리소 가운데 처음으로 산림의 유전적인 가치에 따라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평화일댐 하류에 위치한 비수구미, 광릉 요강꽃과 산앵도나무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보호보다는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림입니다. 이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전국에 400여 곳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 국유림을 주로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만 해도 8만 헥타르, 전국 지방산림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호구역일 뿐 이렇다 할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춘천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관리소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산림유전자원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지면서 보호활동의 실행력이 높은 지역관리소가 관리에 나선 겁니다. 춘천, 화천, 철원, 가평 4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중요한 외부 산림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유전자원이 굉장히 많은 산림지대여서 춘천 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화천 8곳과 춘천 2곳 등 모두 11곳, 7,300헥타르입니다. 춘천 국유림관리소는 우선 이곳에서 단풍잎 돼지풀이나 가시밭 같은 생태교란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등 생육환경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보존 가치가 큰 산림을 발굴해 관내 산림 면적의 8.7% 수준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9.5%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또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천 비수구미에는 생태관리센터를 만듭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보존 가치가 높아 원칙상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만큼 늘어나는 탐방객으로 인한 희귀식물 채취와 산림 훼손 등 생태계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가이드를 동반한 정도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만 역시 유전자 보호구역의 가장 핵심은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춘천 국유림관리소는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만큼 산림 훼손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고성 간성읍과 거진읍 일대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성군이 이 일대 하수 중점 관리 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고성군에 밤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간성읍은 1시간 만에 109mm의 극한 호우가 집중돼 도심 저지대 상가, 주택이 줄줄이 침수됐습니다.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다 모여들어요. 저기가 높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저기 높고 여기 낮고 또 저쪽에 높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들어요. 이거를 원본적인 근본적인 거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며칠 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400mm의 폭우가 내렸고 이번엔 거진읍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침수 지역은 빗물을 우수관으로 빼기 위한 배관 용량이 턱없이 적고 배수구의 냄새를 막기 위해 새로 설치한 맨홀 뚜껑은 물 빠짐을 막은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맨홀을 이거 작업을 해놓고서부터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게 2개끔 만들어야 되는데 고정이 돼가지고 두지도 못하고. 고성군은 간성, 거진 저지대 침수 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 승인받아 내년부터 2027년까지 216억 원을 투입해 4.8km 구간에 걸쳐 하수관 크기를 확대 신설합니다. 간성에는 극한 호우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류 시설도 설치합니다. 우수 저류 시설을 한 12,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폭우 시에 물을 담아놨다가 이제 폭우가 잦아들면은 물을 자연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한 바 있습니다. 거진읍은 하수도 정비와 함께 고지대 물이 저지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를 분리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에 추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50년 빈도 집중호우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일 오전 한국여성수련원 함영희 신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9일까지인 고창영 현 원장의 후임 원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유순옥 도 인사특위위원장은 후보자의 자격과 비전을 철저히 검증하고 14일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도지사에게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선 지난 2월에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에는 이번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제7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윤민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강성경 후보는 49.57%, 윤민섭 후보는 50.43%로 0.86%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윤민섭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과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노회찬 전 원내대표 정책특보를 거쳤고 현재 춘천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연구원이 극우 보수화하고 있다며 현진건 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내일 강원포럼 기조 발표자로 나서는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식민지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하는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이고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극우 보수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민주당이 정상적인 포럼 활동조차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연구 성과로 답하는 곳이지 강의 주제나 강사 경력 사항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평창 봉평에서 2023 효석 문화제가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펼쳐집니다. 축제가 열리는 효석 문화공원 인근 50만 제곱미터의 메밀밭에 메밀꽃이 만개해 관람객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하며 장터존, 물가동네, 효석 달빛 언덕 등 6개 구역으로 축제장을 구성해 관람객들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 축제를 즐기도록 재현했습니다. 효석 문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3년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원주 일대에서 고의로 차를 긁거나 서로 공모해 9차례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 3,600만 원을 타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같은 수법으로 7차례 사고해서 3,400만 원을 타낸 30대 여성에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주요 피고인 3명은 징역 6개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17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거리 등에서 수차례 폭력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3월 동해시의 한 교회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해시 곳곳에서 폭행과 재물 파손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관련 전과가 있는 등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소아청소년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춘천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비 2억 2천만 원을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춘천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충원을 위해 소아청소년 응급중환자 전문의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지원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릉원주대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해 1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릉원주대는 학생 성공 중심의 교육혁신 모델 구축과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혁신 계획, 학생 교육 단계별 전략을 적절히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원주대는 글로컬 30 예비 선정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맞는 학사 구조 개편과 진로 지도 등 입학에서 졸업까지 교육 혁신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대포 제1농공단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1993년 단지가 조성된 후 30년이 지나면서 도로와 기반시설이 노후돼 18억 8천만 원을 들여 노후 오수 우수관 교체와 도로 시설 정비, 쉼터, 경관 벽화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10개월가량 소요되며 입주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내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지난 2019년 179건, 2020년 202건, 2021년 210건 등 올해 상반기까지는 134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